10월 1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말들이 이 5주 경마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헐렁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완벽한 축막감이 없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레이스 전개를 분석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앞선에 가는 마필들,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최근 주로 자체가 좀 더 가벼웠기 때문에요. 토요일 경마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 없는 모습입니다. 박송이 한번 따박따박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고, 자, 일요일 경마의 상승세, 일요일 경마의 적중 내용 8개 정도 맞춰드렸는데, 요거 상승세 토요일 경마도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상승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000m 2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마리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컴플리트 포스, 컴플리트 밸류의 동생이죠.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경매가 5,900만원짜리인데 직전 경주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다가 선입권에서 마지막 힘 부족으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완벽하게 말들이 자체가 만들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 5위로 팔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없습니다. 9마리의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우름 기수가 충분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경기 편성이에요. 흐름도 딱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8주의 공백인데 일단 조교의 강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더 스포 조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 2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컴플리트 포스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요. 4번마 인디언 별인데 요게 일단 약간 의심이 갑니다. 김하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조교 때 지금 4주 만에 출전하는데 조교 자체가 그렇게 센 조교는 아니에요. 강한 조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센의 자매가 500km가 조금 나갑니다. 이 500km가 나가는 말 중에 서울에서는 잘 뛰는 마필이 없어요. 부산에서는 19조 양기선 조교사 마방에 조금 한 마리 정도 있는데 한센이 500km 나간다는 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만약에 뭐 5kg, 10kg 이상 빠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4번마 인디언별의 공략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인기마 1경주에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춰갖고 나왔던 마필들이 입상한 말이 한 마리 없어요. 그 전에 2주 전인가 빅토아르 기수가 기수 변경해가지고 탔을 때 한 마리 들어왔고, 문세영 기수는 1경주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끼리 맞군요. 제가 봐서는 1번, 4번이 3배도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략이 가능한 마필은 안쪽에 2번마 라운더 찰리와 8번마 큐피드 스윙이 되겠습니다. 라운더 찰리는 직전 경주에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한 85%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강하간 조교도 하고 또 길게 지구력까지 확실하게 조금씩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범현 기수는 스타트가 늦는 기수잖아요. 충분히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 늦었지만은 이번 경주 2번 게이트 늦어도 6번째는 따라갈 수 있는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은 2번이고요. 8번마 큐피드 스윙 역시 지난번에 김용군 기수가 직접 라스트에 우스포를 실시했던 마필입니까? 마필 자체가 스스로 라스트 딱 와가지고 우스포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수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다리 바꿈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8번마 큐피드 스윙. 얘도 일단 여기서는 가능한 마필입니다. 저는 1번을 놓고 8번, 2번 쪽에 한번 노려보겠고요. 3번마 월드플레이도 일단 요거 체중이 좀 더 빼야 됩니다. 체중을 빼야 되는데 김목성 기수가 최근 정지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말들을 제대로 못 탔습니다. 요거 상당히 좋은 컨디션과 또 발주 연습, 수영 조교까지 열심히 하고 난 만큼 3번마 월드플레이 김목성 기수는 언제 튈지 모릅니다. 요거 지난번에 김목성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2번 다 타봤기 때문에 거리 줄여서 출전하는 1000m 경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축으로 8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선행형 마필, 추입형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스타케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조교가 좋았던 마필인데
10번 게이트에서 장출 기수가 초반에 별다른 추진 없이, 그러니까 중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전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 13초 0이었어요. 때려봤더니. 자, 이번에 직전 경주 컨디션보다 조금 더 끌어올렸던 모습이고요. 일단 이번 경주도 추입으로 타야 되는 마필이지만은 직전 경주 라스트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굳이 후미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박태준 기수가 최근 들어서 말들 자체를 추입형으로 말 타지 않고 다들 앞선에다 들이대가지고 타는 기수인 만큼 2번마 스타케에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마 낭주역을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수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이걸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탈 수 있는 말 자체들이 12마리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니까 이걸 뺀 거야. 그러니까 고르고 뺀 중에 4번만 낭주역을 뺐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죠. 그리고 얘도 지금 주행검사하고 지난번에 실전에서 안말경주 편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리쌤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우습보도 하지 못하고 다리가 약간 뻗정다리식으로 이렇게 써요. 다리쌤 자체가. 근데 인게임마로 팔리는데 야, 이건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또 혀도 내밀고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만 낭주역은 인기마 중에는 가장 불안한 마필이다. 선행을 가겠지만 7번만 행복한 몸맛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전결하면서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바로 옆에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고 하만식 기수가 요즘 상당히 말을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습니다. 53회 부담량을 타려면은 상당히 체중을 좀 많이 빼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하만식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체중도 빼고 완전히 이제 의지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말간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간 한 6월 달에 내년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2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이제 마방을 받아야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잘 타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마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수 때 이만큼 탔었다. 그럼 조교사 할 때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7번만 행복한 목막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9번마 금화 파이어리 역시 2주 만에 주행검사를 받고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계란형 큰고리 제갈도 신청하고 강하게 추진했을 때 일단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배대선 쪽에서 마방이 요즘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리걸아이 역시 지난번에 모래를 적응했습니다. 근데 얘는 김태희 기수가 1000m의 외곽 10번 게이트 얼마만큼 잘 끌고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10번마 리걸하이는 좀 생각이 필요해요. 김태희 기수가 타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저는 요거 덜 보겠고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압축해보자면 2번마 스타케이, 7번마 행복한 목막, 9번마 금화 파이어리 요렇게 3마리로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수들이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3번마 희망가득과 4번마 볼드 어게인 둘 다 다비드 기수, 김태희 기수인데 둘 다 선행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3번마 희망가득이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3번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거고 4번 볼드에게는 일단 선행보다는 선이 외곽에서 힘안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3번은 희망가득은 일단 그래도 안정적인 축막값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1분 14초 8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뭐 0.5초 정도는 충분히 단축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도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사코너 부분까지 상당히 경합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었어요. 3번은 일단 인정하고요. 4번은 볼드어게인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지난번에 공백에서 뛰면서도 이렇게 잘 뛰어줬거든요. 일단은 3번이 선행을 하고 4번이 얼마만큼 힘안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일단 3번, 4번에 맞거니 한방 맞거니 해야 되겠고요. 여기 복병마 한 마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네버네버 스텝이 되겠습니다. 6번마 네버네버 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8월 14일에 누출발을 하는 바람에 방충시키서 누출발을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전개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국내산 3등급
스트라이드업, 일요일날 출전하는 10경주에 출전하는 스트라이드업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확실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모래를 맞고 추진했을 때, 연습 주행 때, 그때 반응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지금 의외로 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마필이 없어요. 1200m 경주에 1분 14초, 15초대가만 뛰면 여기서는 2차급까지는 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만 네버네버 스톱 같은 경우는 방충식 기수가 주행검사, 연습 주행을 하고 실전에서는 지금 빅투아리 기술을 기승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승부가 일단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주행검사를 하고 그 다음 경주는 바로 기술을 주행검사 했던 기술을 태워주거든요. 근데 이건 빅투아리 기술을 태워주는 거예요. 무조건 승부는 걸려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3번을 축으로 4번, 6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시크릿킹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를 좀 안 맞아야 되는 마필이죠. 좀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3번, 4번 그 뒤에 두 마리 밖으로 요건 이제 생각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아직 이제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8월 27일 날 이제 모래를 맞아보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7번마 작두콩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박재희 기수가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지난주 이제 대상종주를 타고 이번주 연타로 대상종주를 타면서 조교를 했는데 정호익 조교사님도 일단 요거는 기수 기용해서 한번 변화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일단 생각이 필요한 마필. 7번과 9번은 생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번, 4번, 6번 이렇게 세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타겠습니다. 인기마 접전경주라서 박송기가 뭐 승부경주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팔리는 마필 자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은 뭐 압도적인 1위 마필은 1번마 해피삭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그 다음에 지구력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만 좀 더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1번 게이트인데 13초 7, 13초 8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다 스타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마 해피삭스가 선행을 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면은 아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7월 31일 경주 때 몰로 기수와 그 맥락이었고 지난번에 9월 17일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임다변 기수도 이 마필에 대한 뭐 분석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오겠죠. 근데 전개적으로 안쪽에 갇혀버리면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 안쪽에 갇혀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주력 막곤으로 가져가면서 또 다른 복병말을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의 복귀 내용에 완전히 별표가 쳐있던 마필이에요. 와, 이거는 다음에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다음번에는 무조건 놓고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 방 때리고 한 방 다치는 막곤을 한번 전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곽이 12번발 나무라에도 팔리는데 이건 박찬서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이거는 월요일날 조교도 없고 목요일날도 조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자체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뚝 떨어지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서 조교사 마방의 12번 게이트 조교도 하지 않고 나오는 게 인기마요. 1번 12번 막곤에 공략하지 않고 복병말을 놓고 1번에다 때리고 한 마리 있는 배당 마필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기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마 루즈 클래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7번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이 레이스에서 마지막에 라스트 올라오는 거는 문세영 기수 1번마 루즈 클래스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스타트와 중속이 좀 너무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고 근데 스타트와 중속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약간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팔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7월 9일만큼만 뛰면은 되겠죠.
자, 일단 지난번보다 조교는 좀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뭔가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자, 그렇다면 저는 11번 막 블랙 범위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추입 자체가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과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다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선행에서 앞선에서 상당히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 가는 마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마필 자체를 놓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마 블랙 범위를 노려보겠는데요. 경매가 2,500만원짜리인데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 6번, 7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후미권에서 타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마 블랙 범위 요거를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비엔토도 일단 선행으로 가야 됩니다. 3번, 6번, 7번이 다 선행형 마필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쪽에 룰즈 클래식은 또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과 11번 일단 제 눈에는 박수홍 눈에는 이번 경주는 1번과 11번이 가장 세 보입니다. 1번과 11번 추입형의 마필 두 마필이 한번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 여기에 이제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별빛 마루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경주 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3착을 놨던 마필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강하게 한번 놓고 한번 때려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300m에서는 1분 24초를 뛰었어요. 이 5번마 별빛 마루의 적정 거리는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부담리인데 52.5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상태 조금 더 좋아졌고요. 무난한 걸음거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김옥성 기수가 이제는 무조건 잘 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금인 자체가 없어요. 김옥성 기수가. 프리 기수들은 무조건 기승을 하고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요. 5번마 별빛 마루 일단 기본적으로 14초 때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 만큼 5번마 별빛 마루를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 싸움, 추입형의 마필, 앞선에서 선행형 마필들이 다 경합하면서 무너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1번마 블랙범위, 1번마 룰즈 클래스, 5번마 별빛 마루 이렇게 3두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승부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만한 상대들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추입도 일단 되는 마필들도 있고 일단 안쪽에 라운더 골드가 이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3연타 입상에 성공하고 좀 4연타의 입상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안마이 같은 경우는 4연타에 입상하기는 정말 능력마를 빼놓고는 입상하기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뭐 4연타, 5연타 때리는 마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안말들이 3연타를 하고 4연타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면서 역시 일본말 라운드 골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1위마로 팔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모래를 맞지 않고 최대한 앞선에 붙으면 좋은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3번마 터프가이, 5번마 머니골드, 여기에 3번마 에스테이크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 중에는 뭐 9번마 리마커블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럼 안쪽에 라운더 골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1조 박종권 중에서 마방에서 지금 지난번에 김정준이가 타고 입상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입상을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MJ 포스한테 머리차로 이겼던 마필입니다. 착차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부담량이 55.5, 1kg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번마 라운드 골드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받치는 마권만 가져가고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는 선수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게 막 크게 막 배당은 그러니까 중배당 한 15배짜리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마필 한번 놓고 이번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승부처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공기사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주중에 말씀드렸던 1번마 마루마가 되겠습니다. 뭐 인기마로 팔려버리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죠.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요거 마루마를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럴 때는 3세 마펠들은 발걸음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발걸음을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앞에 가야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거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여차하면 1700m 1번 게이트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겁니다. 굳이 여기 뭐 5번마 루비캣이나 9번마 옥천 최강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기수? 여기도 이 레이스 자체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안토니오 정도만 들이댈 수 있는데 안토니오도 뭐 추임 마필이고 2번마 렐리퀸 역시 뭐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고 그러면 1번마 마루마는 얘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12번만 떠오르다가 일단 팔립니다. 지난번에 중위권에 딱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직전 정도만큼은 타줘야 됩니다. 직전 경주만큼 안쪽에 딱 자리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안쪽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처럼 똑같이 탈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는 마필이 복병 마필인 7번마 KNTG1이 되겠습니다. 아직 3세 마필이기 때문에 1700m의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추입형의 스타일이고 충분히 4선, 5선까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이 아예 12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그냥 잡고서 따라가서 그냥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주는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 그 전에 8월 22일 날 뛰었던 국내선 6등급의 경주만 보면 돼요. 이때도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는데 그걸 잡지 못했어요. 이번에 편성 딱 맞았기 때문에 7번마 KNTG 일단 A는 봐야 되고요. 12번마 떠오르다는 일단 그래도 봐야 되겠죠. 근데 전개 자체가 배당의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7번마 KNTG를 보는 거고 4번마 코레레코스도 얘도 이제 머리가 높은 마필입니다. 머리가 높아가지고 편성 운이 좀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얼마만큼 따라 붙으냐가 중요해요. 근데 또 이 4번마 코레레코스 같은 경우는 앞에 붙으려고 또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 또 못 따라가더라고요. 한게 고민이 많은 경주입니다. 일단 1번을 인정하고 저는 7번마 KNTG 왼쪽에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12이나 4번이나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K프렌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좀 안쪽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조금 느슨한 전개? 그러니까 이 정도만 따라 붙으면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탔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탔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 때려도 약간의 진로를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3일의 정지 처분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 진로 마지막에 골이 나면서 진로를 방해해가지고 3일의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붙을 겁니다. 굳이 이거를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초반부터 밀어가지고 어떻게든 3선까지 4선까지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8번마 미스 양호가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뭐 상태가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9번마 최강장산 역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얘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이현종 기수가 타고 입생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 약간 늦었고 외곽에 무빙을 떴을 때 선두권에 붙었을 때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잘하잖아요. 얘도 일단 봐야 됩니다. 9번마 최강장산 지난번에 늦바르려고 완전히 말 타는 게 완전히 지난번에 거의 뭐 주행검사보다 더 못할 정도로 탔어요. 진짜 뭐 자리선 정도 못하고 외곽으로 돌고
아무것도 못했던 마필이 9번마 최강장산이고 10번마 포에반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곽 17번 1700m의 끝번이지만 얘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8번문의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10번마 포에반칸 57의 부담력으로 예전에 일본 51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기에서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또 조인공 기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마 케이프렌즈, 9번마 최강장산, 외곽의 10번마 포이버칸, 5번, 9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로 정리하고 또 여기 이제 북병마 한 마리는 2번마 패스트 트랙이 되겠습니다. 야, 얘는 진짜 모래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안쪽에서 그냥 별다른 추진 않고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충분히 앞에 가도 수 있는 마필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도 일단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번마 패스트트랙까지는 가져갑니다. 약간 인기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5번마 케이프렌즈하고 10번마 포백한 요 두 마필이 체제 배당이 형성되는데 1700m는 이렇게 체제 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전개 운 자체가 워낙에 잘 풀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너링이 이 1700m에서 70m 스타트 이후에요. 70m 이후 바로 코너가 접어들기 때문에 자칫 실패해버리면은 1700m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5번, 10번, 5번, 10번에 맞고는 공략하기에는 좀 까림직한 경주 편성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마치고 10경주까지 한번 연타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마 에이스 함성. 제가 9번마 에이스 함성을 매번 말씀드렸죠. 결정력이 부족하다. 강한 마필 뛰어도 3차, 부족한 마필들하고 뛰어도 3차. 매번 3차급입니다.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력 자체가 계속 부족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마필이 에이스 함성입니다. 이번에 57의 부담량까지 올라갔는데 또다시 인기마에 지난번에 럭키월드 별의 순간 뭐 그렇게 뭐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이스 함성은 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뭐 체중이 불고 나오면 뭐 받치는 막군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의외로 이제 도전 세력이 많습니다. 그 도전 세력의 마필 중에 확실하게 만들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공들여서 나왔던 마필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와, 마방에서 지금까지의 마필들 중에 이 정도로 신경을 썼어? 확실히 이 정도의 신경을 썼으면 이제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높은 경주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초보 배당판이 한 8배, 9배 정도에선 깜빡일 겁니다. 거기에 노려볼 수 있는 말,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앞선이 치열한 경주 편성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게 레이스 운동을 할 겁니다. 4번마 라운패션, 5번마 승부사, 9번마 빅터문, 10번마 스피덤, 11번마 러블리케이까지 이렇게 5마리가 엄청나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여기 안쪽에 있는 매니챔프도 스타트 능력이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싸움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5번마 승부사가 되겠습니다. 11주의 공백은 있지만은 지난번에 1600m에서 박태종 기수가 스타트 자체를 실패를 했어요. 그때 그 레이스리면 쿠피드베이가 워낙에 안쪽에서 치고 나가다 보니까 1번 게이트에서 그걸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중속에서 치고 넘어 올라가려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장추열 기수가 승부사를 탔을 때 보면은 스타트 이탈 자체가 워낙에 탁월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쑥 스무스하게 스타트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중속에서 힘 한 배를 얼마나 하나가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5번마 승부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여기 하만식 기수가 최근 상승세, 그리고 하만식 기수가 스타트 자체가 늦은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마 승부사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추입은 8번마 마이티즈와 6번마 대박행진이 할 겁니다. 6번마 대박행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고 8번마 마이티즈 같은 경우는 58입니다. 근데 이거 57.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55.5에서 마지막 히든삭스를 이기지 못하면서 레이팅 점수가 79점이거든요. 문세영 기수가 타고 일단은 승부는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뭐 3창만 해도 레이팅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기회가 없어요. 충분히 8번 마이티즈도 가능하고요. 활동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9번마 빅터문이 되겠죠. 일단 지금까지 말리문문의 이 자녀의 말리문문의 부마 쪽이 말리문문이고 모마 쪽도 단거리 열통의 마필입니다. 일단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2세 마필 중에 5번하고 9번이 가장 스타트 능력이 빠릅니다. 거의 뭐 4번, 5번, 9번이 가장 빠르지만 중속에서 9번도 뒤처지지 않는 마필이에요. 9번마 빅터문 같은 경우는 조교의 내용보다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8번마 마이티즈하고 같이 뛰어서도 마이티즈는 이마신을 이겼던 경험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 날 빅터문하고 마이티즈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때 빅터문이 이마신을 이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9번마 빅터문과 5번마 승부사 이 두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마 승부사는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또 조교까지 하면서 확실히 조금 좀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외곽이 11번마 러블리 케이도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8번마 마이티즈는 일단 58이라는 거 여기 약간 걱정. 그리고 최근 주로 자체가 너무나 가벼웠다는 거. 일단 앞선에서 따닥으로 끝나는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8번마 마이티가 늦어버릴 수 있다는 게 요거 생각이 필요하고 10번마 스피덤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5번마 승부사와 9번마 빅터문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판단하도록 할게요. 2번마 장산포에버도 45주 공백은 있어서 그러는데 마리 상태는 괜찮아. 근데 얘도 일단 취입형의 마필? 장거리 경주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마지막 경주는 5번과 9번 요렇게 한번 인기마 중에 안정적인 마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말들의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법 보내드리겠고요. 일요경마의 상승세 끝까지 한번 이어가도록 토요경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